이번 시간에는 그 볼통, 통째로 볼통의 이제 무게 변화를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그 스마트 양봉이 어떤 기자재를 써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온도나 습도 같은 거는 이제 아주 간단한 뭐 1,000원, 2,000원짜리 습도계를 써도 실제로 그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 무게 변화 같은 거는 또 쭉 연속적인 사항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겨울에다 벌떡 올려놓거나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불편하죠. 그렇지만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다가올 유밀기에 그 벌떡 내부의 무게가 어떻게 변하나 이 그 상황 그리고 하루 중에 벌떡 무게 변화가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이제 좀 비교적 흥미로운 사항이 있어서 한번 좀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에, 요것은 일단 꽤 오래됐죠. 2015년 4월 말서부터 7월 중순까지의 그 벌통의 이제 목의 변화를 본 건데, 이렇게 볼록 하나씩, 요 파동 하나하나가 하루에 이게 그 중량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중간에 데이터 5월경부터의 그 데이터를 뭐 가지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벌통에 이제 사양을 하던 해서 그 벌통의 무게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제 저장된 식량을 소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그 꿀은 안 들어오는 상태인 그런 상황에서 대략 이게 6일, 7일, 8일 요 정도 되나요? 이제 둘 다가 거의 한 며칠 동안 이제 먹는 것하고, 그러니까 꿀을 소비하는 거하고 화밀이 들어오는 공개가 이제 평형을 이루죠. 그러다가 이제 5월 8일, 이 당시는 5월 8일이죠. 8월 조금씩 증가해요. 8일, 9일, 10일, 11일, 12일 대략 한 닷새나 일주일 이내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데, 요, 여기서 보이는 게 한 2kg쯤 되니까 하루에 담은 몇백 g이라도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며칠쯤 되나? 한 14일, 15일, 16일? 이때 내감을 하면서, 꿀이 들어오는 향이 나더라. 그래서 이거 정리채미를 했어요. 정리채미를 한다는 게 그동안 이 벌들에게 사양했던 것들을 채밀해내고, 이제 깨끗한 빈소비로부터 이제 꿀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 정리채밀을 해서 32kg쯤이 정리채밀을 하니까 한 32kg 요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보면은 하루에 어 요건 이제 변동을 나타낸 거니까 무게가 다 이게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하루에 저같이 이제 아마추어도 하루에 2kg 혹은 3kg씩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쫙 들어오는데 소위 이제 폭밀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들어오는데 우리 들어오는지 어떤지 이제 그만 들어왔는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그냥 일반 양봉하는 상황처럼 이렇게 놔뒀다가 보니까 이제 주변 돌아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그 감귤꿀이죠. 감귤꿀도 거의 다 지고 해서 자 이제 그만 이거 따자 채미를 하자 해갖고 여기서 채미를 했죠. 그러니까 5월 16일 날 정리 채미를 해서 거의 한 달 동안 받아가지고 정리 본채미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게 변동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평형을 보이다가 아주 적은 양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요 여기서 증가하기 시작한 지 사흘 정도, 나흘 정도, 일주일 이내에 만일에 정리체미를 했다면은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거는 이제 순수한 그 자연꿀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쭉 폭밀이 되다가 되게 5월 한 24, 5일 이때쯤 해서 이제 더 이상은 증가하지를 않고 들어오는 것, 먹는 것이 이제 평형을 이루다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죠. 만일에 이때 여기서 정리채미를 하고 여기서 본채미를 했다면 대략 한 뭐 12kg쯤 될까요? 한 이 정도를 채미를 할 수 있었는데 다음으로 꿀냄새 좀 나네 하고 여기서 정리채미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지도 모르고 이 두 미론이 다 소모되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그 야타의 미론이 들어오면서 시체말로 꿀이 돼버렸죠. 근데 이때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오네 하고 여기서 채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한 요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그 무게 패턴을 확인한다면 어, 다른 볼통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무게 장치만 하나 있으면 이렇게 이 정도의 수학을 그것도 단일 미론으로서 주미론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아무리 그 전문가라도 이거만큼은 이제 생산성이 떨어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스마트 양봉을 적용한다면 이 무게 센서를 이렇게 채미를 하고 그리고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줄어들 때 다시 줄어들 때는 뭐 그 빼놨던 이제 먹이 센서를 그 다음에 넣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때 아마 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요 야생화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때 또 다시 또 채미를 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음, 이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비용 문제라든가 규모의 문제, 규모가 이제 지원하면 이제 그 저렴하게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이거 모든 볼통이 다 이걸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 볼통 한 두세 개 놔둬서 전체적인 밀원의 상태를 봐가면서 우리 양봉가들이 이렇게 채미를 해내고 여기서부터 또 시작한다면 또 이러한 꿀들, 순수한 꿀들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이렇게 그 봄에 5월 대략 한 중순부터 배유밀기가 시작되다가 한 7월 중순, 9월 중순까지는 이제 그 무밀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뭐 쌀이나 메밀이나 이런 꿀이 들어오는 패턴인데 요 굵은 선은 이제 이렇게 필요한 이 벌이 필요로 하는 그 꿀벌이 요구량이죠. 요 차이가 있어서 요 무밀기에는 또 인공사양을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쭉 들어오다가 이건 제주도의 경우이긴 합니다. 꾸준히 그 무밀기라기보다도 약간의 그 기간을 빼놓고는 뭐 꾸준히 조금씩 들어오네요. 9월까지도 꾸준히 들어오는데 다만 여기서 10월 달에 쫙 들어오는 건 이제 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월동 사양을 위해서 준 거니까 이제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패턴하고 우리 남부지방 특히 제주도의 경우에는 이 그 유밀 그 기간의 패턴에 조금씩 차이는 나네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파동 하나인데 요게 두 개죠.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잘라 보면은 해저 때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줄어들고 올라갔다 줄어드는 이런 패턴이 이제 매일 반복이 되고 있죠. 이제 날씨 맑은 날에는 이게 오히려 더 뚜렷하고 비가 오거나 이런 악천후일 때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좀 없어지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거기 쪽에 보면은 하루에 되게 시작하면 요게 자정입니다. 그 전, 대략 이게 뭐 한 저녁 6시쯤 될까요? 이제 벌들이 다 들어오고 꿀들 다 갖고 들어왔을 때 무게가 제일 많다가 밤새 이제 벌들이 쪼려서 이제 꿀을 만들고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꿀을 따라 또 우르르 또 나갑니다. 우르르 또 나가서 우르르 나갔다가 이제 계속 들어오면서 이 월등히 중량이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화를 보면서 대략 12시, 여기 또 한 오후 6시쯤, 6시, 7시쯤 되려나 이제 벌들이 다 모여갖고 이제 더 이상 다 쌓아놓은 걸 이제 밤새 작업을 하죠. 그래서 쭉 쫄아들다가 그러니까 꿀을 만드는 거죠. 농축을 시키고 이제 전화시켜서 그 다음에 또 대략 6시, 7시쯤 될까요? 그때 또 우르르 나가니까 이 중량이 확 줄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늘고 그러니까 유사한 게 반복돼야 되는데 이게 날씨가 안 좋았나 봐요. 들어와갖고 더 이상은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그날이 되는 거고요. 또 이쪽으로 볼까요? 어쨌든 그것들도 이제 수확량이 별로 없어도 어쨌든 가져온 것들을 또 이렇게 졸이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잘 안 보이겠죠? 꺾일 때, 이거는 이제 전부 이제 꿀따로 나간 거죠. 나가서 들어오면서 또 중량이 이렇게 쭉 늘어나고, 늘어나다가 22일, 20, 요 밤에 또 이제 꽉 차서 또 줄어들고, 이제 요 패턴이 보인다. 아직까지 이게 재밌는 패턴이긴 하다 생각을 하면서 이런 패턴을 통해서 늘어들고 중량이 늘고 하루 사이에 준 요만큼의 양 그리고 전체적인 이 무게 이걸 따져고 거기에 있는 이제 벌들의 양이 얼마나 되나 이제 이런 걸 좀 조사해 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해석을 제가 못하고 있는데 요거 잘 조사하면은 이런 패턴만 가지고도 지금 어떤 상태이고 그 기후가 어떻고 이제 이렇게 쭉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 숙제고요. 또 뭐 적불 아니라 저만 해도 뭐 벌써 10년 전에 하던 작업이니까 그렇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스마트 양봉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제품도 출시하고 있는 그 실험적인 연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도 이제 그런 쪽을 좀 잘 생각해서 그런 패턴 좀 이렇게 연구해낸다면, 찾아낸다면은 이제 양봉에 있어서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혹은 질병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 알고리즘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도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흥미로운 이제 일간 그 무게의 패턴. 아무튼 명확한 거 하나는 최대 무게에서 최소 무게까지 요거 딱 꺾이기 직전까지는 이제 요만큼 들어와서 이제 그걸 졸이느냐고 농축시키느냐고 이게 이렇게 주는 거 아니냐. 요것만 이제 명확한 거죠. 근데 좀더 이제 연구해 볼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9월 10일서 9월 27일 사이에 나온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겨울 준비를 하는 그 단계에서 나오는 상황들인데 이제 이 강분하고 약분에 있어서 그 무게 변동의 패턴이 좀 차이가 나네요. 쭉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농축시키고 다시 아침에 떠나서 또 들어오고 이것이 이제 겨울 식량 그 준비하기 위해서 벌들이 계속 이제 모으는 거죠. 근데 요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튀어나오는 이게 없어진 거죠. 이거는 아마 이 악초 유밀 유미하기가 어려운 게 날씨였던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지속적인 증가를 하고 가져와서 농축시키고 또 가져오고 요새 전반적으로 쭉 올라가는데 대략 9월 19일서 9월 28일, 10일서 28일 대략 이게 며칠, 한 20일 동안에 41kg에서 43, 4kg?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 꿀을 만들어서 월동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양봉에 있어서 그 강군이 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요거는 뭐 어쨌든 뭐 이 당시에 제가 그 쇠고르기나 이제 그런 처치는 안 했습니다만 얘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꿀을 가져오는데 소모되는 게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꾸준히 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겨울 나기도 어렵죠. 그냥 자연 상태에서 놔두면은 이게 월동 먹이가 쌓이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양봉가들이 쇠고르기를 해서 이제
여기에 뭐 어, 세력을 좀 보완해 준다든가 합봉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요 강권 약군에 있어서는 동일한 그 자연 환경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음, 그런 것도 보면 상당히 재미있고 한번 들여다볼 만한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투자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그 스마트 양봉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그 정밀한 그 양봉 뭐 딱 어느 때에 대충 이제 뭐 채밀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거 뭐 눈으로 보기엔 좀 괜찮은데 이럴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에 기반을 한다 그러면은 정밀 양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봉가들도 그 스마트 양봉 쪽을 이제 지향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생산성의 향상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렇게 이제 무게 변화, 어떤 패턴, 일간 변화 이런 거 재밌는 나름 뭐 들여다볼 만한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